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00억 자산설로 화제가 된 김호중 이야기. 그런데 진짜 비싼 건 통장이 아니라는 반전 포인트를 파헤쳐봅니다. 팬들이 왜 웃다가 결국 울게 되는지, 무대 밖 소박한 태도와 새벽 연습실의 진심까지.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늘 돈이다. 김호중이 400억 자산설이라는 단어로 포털을 뒤흔든 날도 그랬다. 숫자는 번쩍이고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상한다. 청담동, 한남동, 스튜디오, 자동차, 콘서트 수익, 행사 출연료.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단어들이 줄줄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정작 그 숫자가 커질수록 팬들 입에서는 더 자주 이런 말이 나온다. 근데요, 김호중이 진짜 비싼 건 통장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뀐다. 웃기려고 꺼낸 말인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잠기고 눈이 뜨거워진다. 사람을 웃기다가 울리는 기술. 그게 김호중 이야기의 무서운 지점이다. 우리는 그를 부자 가수라는 새 수식어로 부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수식어가 김호중에게 딱 붙는 순간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역설이 있다. 돈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커질수록 김호중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는 측정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애초에 돈으로 만든 성공담이 아니라 버티고 버텨서 만든 목소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는 이야기, 4.2kg의 에너지, 울산 태화동의 소년, 우연히 들은 내순 도르마, 전율, 매일같이 흉내내던 발성. 이런 서사는 누구나 한 번쯤 들으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사람은 웃다가도 울어버리고 만다. 중학생의 호기심이 어느 순간 집착이 되고, 집착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되는 과정.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지독하게 치열한 시간의 연속이다. 그 시간을 통째로 통과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단 한 소절을 내뱉을 때 관객의 심장이 먼저 반응해버린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 있다. 2009년 방송에서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화면 속 청소년의 얼굴에서 성악의 무게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날의 충격이 무엇이었냐고?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저 목소리는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에. 어딘가에서 수없이 부서지고, 수없이 다시 세워지고, 수없이 혼자 버틴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울림이라는 거에. 그래서 그날 대한민국이 놀란 건 재능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갈아 넣었는지 그 흔적이 목소리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2020년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경연 무대에서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한 편의 고백을 꺼내 놓았다. 어떤 노래는 관객을 즐겁게 한다. 어떤 노래는 관객을 감동시킨다. 그런데 김호중의 몇몇 무대는 관객의 기억을 꺼내서 흔들어버린다. 천상재해 같은 순간에 사람들은 묘하게 웃는다. 아, 저 사람 또 저렇게 크게 울리네 하면서 팬들끼리 장난도 친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울어버린다. 웃다가 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의 목소리가 기쁨과 슬픔을 한 번에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가 할머니를 떠올린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무대 아래 수천 명의 마음에 동시에 불을 붙인다. 누군가는 할머니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엄마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이미 떠나보낸 사람을 떠올린다. 그 순간 무대는 콘서트장이 아니라 공동의 기억 저장소가 된다. 그래서 팬들은 농담처럼 말한다. 김호중 공연은 위험해요. 웃긴데 울게 돼요. 여기서 400억 자산설이 끼어드는 순간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진다.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그 정도냐고. 누군가는 업계에서 추정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는 공식 확인이냐를 따진다. 맞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떠도는 추정치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소문이 폭발하는 이유가 있다. 대중은 단순히 부를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팔아서 얻었는지를 보고 싶어한다. 김호중이 판 건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고 자존심이고 목소리의 한계였으니까. 그의 수익이 크다는 말이 나올수록
사람들은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무엇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까? 이 질문에서 팬들은 또 웃다가 운다. 답이 너무 뻔하면서도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잃지 않은 게 아니라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었다. 그게 바로 무대에 서는 이유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목의 핵심이 터진다. 정작 제일 비싼 건 통장이 아니다. 김호중에게 가장 비싼 건 목소리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지불한 것들의 총합이다. 새벽의 연습실 불, 아무도 없는 시간의 고독, 발성의 반복,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의심, 무대의 압박, 실수에 대한 공포,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이런 것들은 영수증이 없다.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예술가로 만드는 비용은 늘 이런 곳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팬들은 말한다. 여기에 팬클럽의 존재가 더해지면 울음 버튼은 고장난다. ARIS라는 이름, 임페리얼 퍼플이라는 상징, 공연장에 깔리는 보랏빛 물결. 팬들은 단지 좋아한다 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킨다는 말을 쓰고 함께 간다는 표현을 당연하게 꺼낸다. 이 말들이 가끔은 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김호중 서사는 이상하게도 그 과함이 설득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받는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안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기부와 후원, 도움의 손길, 팬들과 함께하는 나눔. 물론 이런 이야기 역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진짜로 무너지는 장면이 있다. 김호중이 가장 소중한 건 팬들과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대목. 여기서 사람들은 잠깐 멈춘다. 부자라면, 자산이라면, 수익이라면 모두 숫자와 함께 다니는 말들인데 그가 꺼내는 단어는 시간이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이다. 누구나 아는 말인데 누구나 실감하진 못한다. 김호중은 그 말을 무대에서 실감하게 만든다. 공연이 끝나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관객, 여운 때문에 박수치는 손이 떨리는 순간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는 감각.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았다는 확신으로 바뀐다. 그 확신은 돈보다 크다. 그래서 제목이 완성된다. 400억이든 그보다 더 큰 숫자든 그건 소문일 수 있다. 팬들이 웃다 울게 되는 이유는 소문이 아니다. 그것은 공연장에서 매번 확인되는 현실이다. 결국 김호중의 가장 비싼 것은 통장이 아니다. 그가 가장 비싸게 지켜온 것은 노래를 기술이 아니라 대화라고 믿는 태도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야 음악이 된다는 고집이다. 그래서 같은 곡도 날씨와 감정과 관객의 표정에 따라 다르게 울린다. 그리고 그 다름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 누군가는 그의 저음을 듣고 공기 밀도가 바뀌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 기억이 흔들렸다고 말하며,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한다. 고백이 쌓이는 곳이 진짜 재산이다. 숫자로는 절대 표시되지 않지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자산. 김호중이 가진 가장 큰 부는 바로 그 순간들이다. 웃다가 울어버린 그 순간들, 그리고 울고 나서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마음들. 세상이 멈춰도 그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통장보다 비싼 것, 그가 끝까지 지켜온 것, 그리고 팬들이 끝내 웃다 울게 되는 이유. 결국 답은 하나다. 김호중의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다. 그 힘이 너무 커서 우리는 또다시 웃다가 울고 만다.